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AI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웹 브라우저 있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을 만나서 어떻게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지, 또 그 기술의 속살은 어떤지,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게 결국 우리 사용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좀 놀랍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냥 인터넷 창?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브라우저가 이제는 뭐랄까, 내 마음을 좀 읽고 복잡한 일까지 대신해주는 그런 개인 비서, 코파일럿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변화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브라우저도 참 그동안 많이 변했죠. 아주 예전에 그 모자이크 같은 단순한 뷰어에서 시작해서 탭 기능도 생기고 또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거 막 붙여 쓰고 지금 우리가 쓰는 크롬 같은 이런 복잡한 플랫폼이 되기까지요. 그런데 여기에 AI가 딱 붙으면서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기능 몇 개 추가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라는 것 자체의 역할이랄까요? 그게 바뀌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웹 기술 자체는 그동안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잖아요. 정적인 페이지에서 완전 동적인 앱으로 바뀌고 연결 속도도 엄청 빨라졌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매일 웹을 만나는 그 가장 중요한 창구,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모습 있잖아요. 탭, 북마크, 주소창. 이건 정말 오랫동안 거의 그대로였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AI가 어떻게 보면 변화의 촉매제가 된 거죠. 그냥 정보를 수동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던 도구에서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심지어는 이를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능동적인 코파일럿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정말 웹브라우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네. 잔류들을 보니까 AI 브라우저의 핵심 기능으로 사용자 행동 분석, 의도 파악, 그리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작업을 알아서 완료하는 것들을 꼽더라고요. 특히 그 처음부터 AI를 딱 염두에 두고 설계된 AI 네이티브 브라우저랑 기존 브라우저에 그냥 기능만 추가한 확장 프로그램 방식은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걸 강조하더군요. 네, 그 차이가 중요해요. AI 네이티브는 뭐랄까 검색하고 글 쓰고 생각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하나로 녹아있는 느낌이라면 확장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기존 틀에 기능을 덧붙인 거라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AI 브라우저의 그럼 두뇌 역할, 그러니까 작동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좀 명확합니다. 첫째는 온디바이스 AI예요. 예를 들어 구글 크롬에 들어간 제미나이 나노 같은 거요. 이건 AI 모델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PC, 그 기기 안에서 직접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굳이 밖으로 안 보내도 되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하고 반응 속도도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기기 성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작업의 복잡도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둘째는 클라우드 기반 AI입니다. 이건 이제 서버에 있는 아주 강력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 LLM의 힘을 빌리는 방식이에요. 덕분에 아주 복잡하고 좀 고차원적인 작업도 가능해지죠. 하지만 내 요청이나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보내야 하니까 응답이 약간 느릴 수도 있고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셋째, 하이브리드 AI입니다. 이게 앞서 말한 두 방식의 장점만 딱 뽑아서 결합한 어떻게 보면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이에요. 간단한 작업은 기기 안에서 빠르게 처리해서 속도랑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정말 복잡한 연산이 필요할 때는 클라우드의 도움을 받는 식이죠. 요즘 나오는 많은 AI 브라우저들이 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속도, 프라이버시, 성능 사이에서 좀 영리하게 균형을 잡는 거죠. 그냥 질문에 답만 해주는 그런 챗봇 수준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사용자를 대신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까지 하는 시스템이라니. 이게 바로 에이전틱 브라우징 시대를 연다. 이런 얘기죠? 정확합니다. 네, 초창기 생성형 AI가 웹페이지 내용을 요약해주거나 글을 좀 다듬어주는 정도였다면 진짜 AI 기반 브라우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AI의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웹사이트랑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고 빈칸에 정보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제출하는 이런 사람이 하던 실제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다음 달 뉴욕 가는 제일 싼 비행기표 찾으려면 항공사 사이트 여러 개 들어가서
직접 막 비교하고 예약까지 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에이전틱 브라우징 환경에선 그냥 다음 달 뉴욕행 제일 저렴한 항공권 예약해줘. 이렇게 말만 하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요? 네. 이게 단순히 편리해지는 걸 넘어서요. 사용자가 정보를 찾고 처리하는 데 드는 그 정신적인 에너지, 이걸 인지부화라고 하는데 이걸 엄청나게 줄여주는 혁명적인 변화예요. 웹브라우징 자체가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를 찾는 활동에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바뀌는 거죠. 와, 진짜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요. 이런 혁신적인 기능 뒤에는 당연히 엄청 복잡한 기술들이 숨어 있겠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사용자가 브라우저랑 소통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아이콘 클릭하고 그랬잖아요. GUI. 근데 이게 우리가 말로 지시하는 방식, 자연어 인터페이스, NUI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인데 이 변화의 핵심 동력이 바로 그 유명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AI의 GPT,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같은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 LLM들은요. 인터넷에 정말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의 언어를 놀라울 정도로 잘 이해하고 또 자연스럽게 구사해요. 이 LLM을 기반으로 한 자연어 처리 기술 덕분에 브라우저는 이제 단순 키워드 검색 수준을 넘어서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의도,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 건지, 문맥, 심지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용자가 뭐 오타를 좀 내거나 문법이 틀려도 문장이 좀 불완전해도 맥락을 이해해서 딱 맞는 결과를 찾아주는 거예요. 정말로 똑똑한 비서랑 대화하듯이 웹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보 접근의 문턱이 확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LLM이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이라면 또 다른 강력한 기능은 인터넷에 널려 있는 그 방대한 정보를 우리가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공해주는 거. 그 자동화된 컨텐츠 합성 능력인 것 같아요. 이건 크게 내용을 확 줄여주는 요약 기능이랑 아예 뭔가 새로 만들어주는 생성 기능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컨텐츠 요약 기술만 봐도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하나는 추출적 요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원문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장이나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약문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는 게 중요할 때 예를 들면 뭐 법률 문서나 계약서 요약 같은데 좀 적합하겠죠. 다른 하나는 추상적 요약입니다. 이건 LLM이 원문의 전체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문장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써주는 방식이에요. 마치 사람이 요약하는 거랑 비슷해서 훨씬 자연스럽고 읽기 편하죠. 그래서 일반 뉴스 기사나 블로그 글 요약에는 이 방식이 더 많이 쓰입니다. 이런 요약 기술의 밑바탕에는 그 텍스트 안에서 단어들이나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 그리고 그 안에 셀프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LLM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걸 컨텍스트 창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긴 문서는 이 창 안에 다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긴 문서는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각각 요약한 다음 그 요약본들을 다시 합쳐서 최종 요약문을 만드는 재기적 요약 같은 조금 더 복잡한 기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약을 넘어서 컨텐츠 생성 쪽을 보면 예를 들어 구글 크롬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한테 글쓰기, 글 다듬기, 번역, 트랜슬레이터 같은 도구, API를 제공한다고요. 이걸 활용하면 사용자가 내리는 지시, 프롬프트랑 지금 보고 있는 웹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메일 초안을 뚝딱 써주거나 SNS 게시물 만들거나 코드를 짜거나 심지어 이미지까지 생성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최고의 사용자 경험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 사용자가 뭘 원할지 미리 알아채고 딱 맞춰서 제공하는 것 아닐까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예측 및 개인화 기술입니다. 사실 이건 뭐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개념은 아니에요. 아, 맞아요. 우리가 검색창이나 주소창에 몇 글자만 쳐도 다음에 입력할 단어나 문장을 딱 예측해서 보여주는 거.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거요. 내가 뭘 찾으려는지 진짜 귀신같이 알아채잖아요. 내 입력 습관이나 과거 검색 기록, 현재 위치,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 같은 걸 다 종합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 AI 기반 개인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검색어 예측을 넘어서서 브라우징 경험 전체를 사용자에게 완전히 맞춤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신경망 같은 AI 기술이 사용자의 모든 온라인 활동, 예를 들어 어떤 링크를 눌렀는지, 특정 페이지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장바구니에 뭘 담았는지, 실제 구매로 이어졌는지 등등 이런 행동 데이터랑요. 또 보고 있는 컨텐츠 자체의 특징, 주제나 형식, 스타일 같은 것까지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사용자에게 가장 흥미롭거나 유용할 거라고 예측되는 콘텐츠를 뉴스피드 상단에 보여준다거나 검색 결과 순서를 바꿔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실시간으로 경험을 조율하는 거예요. 아, 네, 이커머스 사이트에서는 정말 내 취향에 딱 맞는 상품을 메인에 띄워주고 뉴스 사이트에서는 내가 관심 가질 만한 기사를 먼저 보여주는 식으로요. 정말 나만을 위한 맞춤형 웹 경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그 AI 에이전트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예약도 하고 쇼핑도 하려면 웹페이지랑 기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다리 같은 게 필요할 텐데요. 그게 바로 브라우저 자동화 API나 프레임워크라는 기술들이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플레이라이트나 퍼페티어 같은 도구들이 대표적인데요. 원래 이 도구들은 웹 개발자들이 만든 웹사이트나 앱이 잘 작동하는지 자동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코드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를 원격 조종하는 거죠. 특정 버튼 클릭하기, 텍스트 입력하기, 페이지에서 원하는 정보 긁어오기, 이걸 스크래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사람이 마우스와 키보드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동을 코드로 흉내낼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바로 이 자동화 도구들을 이용해서 웹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자기가 해야 할 목표 작업을 단계별로 수행하는 겁니다. 마치 눈과 손이 생긴 것처럼요. 최근에는 이런 AI 에이전트가 웹을 더 잘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특화된 브라우저 유스나 스틸 브라우저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도 아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어서 에이전틱 브라우징 기술의 발전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네, 기술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시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AI 브라우저 시장. 와, 정말 뜨겁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공룡들이랑 또 패기 넘치는 AI 스타트업들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먼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전통의 강자들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구글 크롬은 뭐니 해도 그 65%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무기죠. 이들은 이 막강한 기반 위에서 자체 개발한 AI 모델, 제미나이를 크롬 브라우저 곳곳에 아주 깊숙이 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방어적 확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 크롬 사용자들의 경험을 AI로 더 좋게 만들어서 다른 브라우저로 떠나지 못하게 꽉 붙잡아 두는 거죠. 동시에 웹 개발자들에게 기기에서 바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도구 API를 제공해서 크롬 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롬에 들어간다는 AI 기능들을 보니까 지금 보고 있는 웹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사이드바 기능, 그리고 주소창에 @gemini 이렇게 치면 바로 AI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 또 지난주에 봤던 그 파란색 운동화 찾아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말로 방문 기록을 찾는 기능, 또 내 기분이나 취향에 맞춰서 AI가 브라우저 배경화면, 테마를 만들어주는 기능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AI가 알아서 비행기표를 예약해주거나 온라인 쇼핑을 대신해주는 그런 에이전트 모드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개발자들에게 제미나이 나노 기반의 API를 제공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 장악력을 높이려는 중요한 포석으로 보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어때요? 거기는 오픈 AI랑 손잡고 코파일럿을 엄청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등에 업고 코파일럿을 엣지 브라우저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엣지가 윈도우 운영체제의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러니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동된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이에요. 주로 이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엣지의 코파일럿은 브라우저 옆에 뜨는 사이드바에서 작동하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웹페이지나 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검색을 해주거나 긴 글이나 동영상을 요약해주고 심지어 그림까지 그려줍니다. 앞으로 나올 코파일럿 비전이라는 기능은 AI가 사용자의 화면 자체를 보고 이해해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주는 거고요. 코파일럿 액션은 호텔 예약이나 여행 계획 짜기 같은 좀 복잡한 작업들을 그냥 말로 시키면 처리해주는 본격적인 에이전트 기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역시 윈도우와 M365라는 막강한 생태계를 발판 삼아서 사용자를 꽉 묶어두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죠. 네, 기존 강자들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그럼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주자들은 어떤가요? 브레이브는 예전부터 프라이버시를 엄청 강조하던데 AI 시대에도 그럴까요? 그대로 유지하려는 점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이들의 AI 비서 이름은 레오인데요. 사용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절대 기록하거나 AI 모델 학습에 쓰지 않는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요청을 서버로 보낼 때도 익명화 처리를 거쳐서 누가 뭘 물어봤는지 알 수 없게 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핵심 가치인 거죠. 물론 페이지 요약이나 글쓰기 같은 기본적인 AI 기능은 제공하고요. 또 사용자가 직접 클로드나 라마처럼 원하는 LLM을 골라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연성도 제공합니다. 심지어는 자체 서버에서 모델을 돌려서 제3자에게 데이터가 넘어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옵션도 있고요. 앞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더 똑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고급 에이전트 기능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사용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디자인 예쁘기로 소문난 그 아크 브라우저를 만든 더 브라우저 컴퍼니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거기도 AI에 관심이 많아 보이던데요. 더 브라우저 컴퍼니는 확실히 디자인하고 사용자 경험, UX 혁신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기존 아크 브라우저에도 재미있는 AI 기능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 링크 위에 마우스를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5초 만에 그 페이지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보여주는 5초 미리 보기 같은 기능이요.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네, 편하겠네요. 네. 그런데 최근 이 회사의 무게중심이 기존 아크 브라우저보다는 아예 새로 만드는 AI 네이티브 브라우저, 디아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디아는 처음부터 AI 에이전트와 대화하는 것을 웹브라우징의 기본 방식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최근에는 아틀라시안이라는 큰 협업 소프트웨어 회사의 인수가 되었는데 앞으로 지식 노동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데 AI 역량을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기존 브라우저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판을 바꾸려는 더 급진적인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변화는 브라우저라는 개념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정의하려는 AI 네이티브 기업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자가 퍼플렉시티인데요. 원래는 질문하면 답이랑 출처를 찾아주는 답변 엔진으로 시작했는데 최근 코멧이라는 이름의 에이전틱 브라우저를 내놓으면서 구글이 수십 년간 지배해온 검색 중심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코멧의 AI 어시스턴트는 여러 웹페이지 탭을 넘나들면서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요. 문맥 유지, 사용자가 자연스러운 말로 지시만 내리면 복잡한 리서치, 여러 제품 스펙 비교 분석, 이메일 초안 작성 같은 여러 단계에 걸친 작업을 알아서 수행합니다. 사용자가 더 이상 그 파란색 링크 목록을 하나하나 클릭할 필요 없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질문하고 AI가 가져온 결과나 제안을 바탕으로 바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웹 경험을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챗GPT로 세상을 놀라게 한 오픈 AI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거기도 자체 브라우저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오픈AI의 움직임은 정말 시장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챗GPT를 통해 확보한 그 어마어마한 사용자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우라라는 이름의 자체 브라우저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우라는 사용자들이 굳이 다른 웹사이트로 나가지 않고 오픈 AI의 인터페이스 안에서 AI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작업을 처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아, 그럼 웹사이트 방문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아마 크롬에 기반이 되는 크로미움 엔진 위에 챗GPT 에이전트가 아주 깊숙이 통합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에이전트가 웹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모으고 처리해서 그 결과를 챗보창에 바로 보여주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들 외에도
세계 최초의 에이전틱 브라우저를 표방하며 나온 펠로우 같은 신생 스타트업들도 주목할 만하고요. 기터브 같은 곳에서는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다양한 오픈소스 AI 브라우저 프로젝트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기술 생태계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네요. 이 복잡한 경쟁 구도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다른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기존 브라우저에 AI를 더해서 더 좋게 만들려는 강화 전략이랑 아예 AI 중심의 새로운 경영으로 기존 방식을 대체하려는 대체 전략,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아주 정확한 분석이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형적인 강화 전략을 쓰고 있죠. 자신들이 이미 구축해놓은 크롬, 엣지라는 플랫폼과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강력한 생태계에 제미나이와 코파일럿이라는 AI 엔진을 장착해서 기존 사용자들을 꽉 묶어두고 가치를 더하려는 겁니다. 반면에 퍼플렉시티나 오픈 AI 같은 도전자들은 대체 전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검색하고 링크 클릭해서 정보 찾기라는 웹 사용의 기본 공식을 질문하면 AI가 알아서 처리해주기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되면 검색 결과 페이지 자체가 필요 없어지니까 검색 광고에 기반한 구글의 핵심 사업 모델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죠. 앞서 말한 더 브라우저 컴퍼니가 아크에서 디아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도 강화에서 대체로의 전략적 전환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고요. 이런 양극단의 전략 속에서 브레이브는 프라이버시 우선이라는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한 AI를 가졌나의 싸움을 넘어서 웹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강화, 대체, 프라이버시 우선이라는 세 가지 다른 철학과 비전 간의 전략적 대결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AI 브라우저 시장 규모가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시장 규모 자체만 보면 2023년에 약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6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연평균 15% 이상씩 성장해서 2030년에는 52억 달러, 약 7조 2천억 원 규모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7조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요즘 AI 열풍에 비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커 보이진 않는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52억 달러라는 그 숫자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갖는 전략적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AI 브라우저는 2030년까지 무려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AI 시장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관문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브라우저는 우리가 웹에서 뭘 검색하는지, 어떤 물건을 사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등 온갖 종류의 가치 있는 사용자 데이터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집할 수 있는 핵심 통로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거대 기업들이 왜 그렇게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부으면서 자체 브라우저 개발에 열을 올릴까요? 바로 이 관문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관문을 차지해야 자신들의 AI 에이전트를 심고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고 또 유료 AI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52억 달러라는 시장 규모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물밑에서는 2,500조 원짜리 AI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훨씬 더 치열하고 거대한 전략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브라우저 시장 경쟁이 아니라 진짜 AI 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한 어떤 대리전 같은 거네요. 이런 시장 성장을 이끄는 힘은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사용자들이 점점 더 똑똑하고 편리한 기능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AI가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해주고 나에게 딱 맞는 정보를 알아서 찾아주는 경험,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또 키보드나 마우스뿐만 아니라 말, 음성이나 이미지로도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멀티모달,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것도 AI 브라우저 발전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업 시장에서도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AI 브라우저 도입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력 때문에 투자도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고요? 네, 투자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AI 관련 스타트업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됐다는 집계가 있을 정도니까요. 앞서 언급했던 퍼플렉시티 같은 회사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수십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협업도구 회사인 아틀라시안이 더 브라우저 컴퍼니를 6억 달러 이상, 약 8천억 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한 건데요. 이건 지식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에 특화된 AI 네이티브 브라우저가 얼마나 큰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지 시장이 인정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AI 브라우저 시장이 이제 막 초기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인 성장과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혁신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AI 브라우저가 가져올 변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편리해지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귀찮은 양식 입력 알아서 해주고, 비행기표 예약이나 가격 비교 같은 반복 작업 자동화해주고, 긴 보고서나 뉴스 기사 순식간에 요약해주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정보를 딱 맞춰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정말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주는 제2의 뇌나 나만의 비서가 생기는 느낌이겠네요. 맞습니다. 사용자 경험과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는 분명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파괴적인 영향도 예상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기존 웹사이트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해버릴 수 있는 웹사이트의 대분해, The Great Unbundling 현상입니다. AI 에이전트가 나 대신 웹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찾고 요약하고 심지어 예약이나 구매 같은 행동까지 직접 하는 시대가 온다면 사용자가 굳이 특정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웹사이트를 안 들어간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IT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는 2026년까지 우리가 지금처럼 검색 엔진을 통해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가는 트래픽이 25%나 감소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25%나요? 네, 4분의 1번은 웹사이트 방문 없이 AI를 통해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고객 여정, 커스터머 저니 모델, 즉 사용자가 검색하고 웹사이트에 방문하고 컨텐츠를 보고 구매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완전히 뒤엎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와, 25% 감소면 정말 엄청난데요? 그럼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예전처럼 그냥 검색 결과 1등 먹으려고 애쓰는 SEO, 검색 엔진 최적화만으로는 안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의 디지털 전략은 단순히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것, SEO를 넘어서서 AI 에이전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정보 출처로 인정받고 인용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AI 최적화, AI 옵티미제이션, AIO라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AI 최적화, AIO.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AI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거죠? AIO의 핵심은 웹사이트를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 즉 AI 에이전트가 쉽고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 제품 가격이나 영업시간, 주소 같은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스키마다 오그 같은 표준화된 형식으로 명확하게 표시, 마크업해주면 AI가 그 정보를 훨씬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웹페이지의 구조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시멘틱 HTML 태그를 잘 사용하고 내용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사실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웹사이트의 기능, 예를 들어 예약이나 구매 같은 기능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질 겁니다. 결국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편리함의 이면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엄청난 혁신 뒤에는 분명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부분이 AI 브라우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AI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거의 모든 온라인 활동 정보,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는지, 어떤 페이지를 방문하는지, 페이지 내용은 무엇인지 등 가 분석을 위해서 외부 서버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일부 AI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들이 사용자에게 제대로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료 기록이나 금융 정보 같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해서 제3자와 공유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사생활 보호 모드,
그 시크릿 모드로 인터넷을 사용해도 활동 기록을 추적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헉, 시크릿 모드에서도 추적한다고요? 그럼 그거 쓰는 의미가 없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자를 세밀하게 분석, 즉 프로파일링해서 맞춤형 광고를 보내는 데 활용될 수도 있고요. 유럽의 GDPR 같은 강력한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도 큽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또 다른 보안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영화에서 보면 AI가 막 해킹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교묘하게 조작된 명령, 프롬프트를 내어서 AI 에이전트를 속이는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에이전트가 의도치 않게 악성 코드를 실행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도록 만들 수 있죠. 또 다른 위험은 AI 에이전트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웹사이트, 피싱 사이트를 진짜 사이트로 착각해서 사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사람이었다면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AI는 그냥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아,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신해주니 편하긴 한데 그만큼 AI가 속거나 오작동했을 때 위험도 커지는 거군요. 기존의 보안 방식으로는 이걸 막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건 현재의 보안 시스템에 던져진 매우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자동화 프로그램의 활동과 악의적인 보대 활동을 기술적으로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 패턴을 바꾸는 능력을 가진 AI 에이전트를 상대로는 기존에 정해진 규칙이나 패턴을 기반으로 악성 행위를 탐지하는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AI 에이전트의 신원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이 필요해질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편향된 정보만 보여준다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요. 네, 여러 가지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우선 알고리즘 편향과 필터 버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AI의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사용자를 자신만의 정보 세계, 즉 필터 버블 안에 가둬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과거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좋아할 만한 정보만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면 자신과 다른 관점이나 새로운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생각이나 편견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면 AI는 그 편향을 그대로 학습해서 사회적 차별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채용 데이터에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이 알게 모르게 반영되어 있었다면 이를 학습한 AI 채용 시스템은 미래에도 특정 집단 지원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편향은 사회적 갈등을 깊게 만들고 건전한 공론회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봤다거나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날렸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AI를 사용한 사람? 브라우저를 만든 회사? 아니면 AI 모델을 개발한 회사?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해지는 책임의 공백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책임의 공백 문제가 에이전틱 AI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법적, 윤리적 난제 중 하나입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많은 AI 모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블랙박스처럼 작동한다는 투명성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내 대출 신청을 거절했는데 왜 거절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사용자는 부당함을 느껴도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겠죠. 이런 불투명성은 사용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AI 시스템의 공정성을 검증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AI의 결정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XAI, 설명 가능 AI 기술의 발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AI 브라우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네요. 단순한 인터넷 창이었던 브라우저가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 디지털 생활의 핵심 플랫폼이자 가장 중요한 조력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AI 브라우저가 가져올 미래는 정말 놀라운 편리함과 생산성 향상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새로운 보안 위협,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과 차별, 그리고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같은 아주 중대하고 어려운 숙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이제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AI에게도 잘 보이기 위한 AIO 최적화, AIO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비해야 하고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AI가 주는 편리함 이면에 숨어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나 책임의 공백 같은 윤리적 딜레마를 충분히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이나 개발자들은 이제 사람 사용자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유형의 고객을 염두에 두고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웹 환경을 만드는데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AI 브라우저의 그 달콤한 편리성과 그 대가로 내어줄 수 있는 개인정보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AI가 제안하거나 요약해주는 정보를 무조건 믿기보다는 항상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해지겠죠? 덧붙여서 앞으로는 AI 에이전트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즉 프롬프트 작성 능력도 중요한 디지털 소양이 될 겁니다. 결국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것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AI 브라우저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길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항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